안녕하세요. 7월 첫째 주 경제 동향을 빠르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JI의 비지바가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분석한 코리아 마켓 모닝 루틴 리뷰를 바탕으로 할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핵심 내용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정말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미국 감세안, 또 영국 재정 리스크, 국내 부동산 이슈까지 정말 투자나 경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짚어봐야 할 내용들이죠. 맞습니다. 이 정보들을 통해서 현재 경제 흐름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중요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가볼까요? 상법 개정안. 이게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네요. 핵심은 그거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이게 기존 회사에서 회사비 주주로 확대됐다는 거랑 또 감사위원 선임 시에 대주주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 룰.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변화죠.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요. 소액 주주들 목소리가 좀 더 커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기업 가치 평가 요소인 ESG, 그중에서도 특히 지배구조, G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가 있고요. 아, 주주 권익이 강화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경영권 방어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고 비용도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M&A 시장에도 좀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적대적 M&A 시도가 좀 어려워진다거나 혹은 방어 비용이 커진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렇겠네요. 아, 그리고 대형 상장사는 전자주총이 의무화된다고요? 이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맞아요. IR이나 PR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거고요. 관련 서비스 기업들한테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국내 상황이 이렇다면 미국 쪽 소식도 한번 보죠.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대규모 감세, 이걸 영구화하고 부채 한도도 크게 늘리는 법안, 이름이 좀 특이하던데 OBBBA, 이게 상하원을 다 통과했다고요? 이거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좀 부양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재정 부담 엄청난 거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세수 감소액이 무려 4조 5천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6천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6천조요? 와.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감세 효과로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고 증시에도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국채 증가로 이어지잖아요. 그럼 국채 발행이 늘고 국채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좀 엇갈릴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세액 공제가 좀 줄어들어서 아쉬울 수 있어요. 근데 또 반도체 쪽은 투자 인센티브가 35%로 오히려 확대됐거든요.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죠.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재정을 푸는 쪽인데 반대로 영국에서는 재정 건전성 우려 때문에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졌다고요. 심지어 채권 자경단이라는 말까지 다시 나왔다던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채권 자경단. 이게 시장이 정부 정책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 같은 거예요. 정부가 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신뢰를 잃는 정책을 쓴다고 판단되면 투자자들이 가차없이 해당 국가 국채를 팔아치우거든요. 나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국채 금리는 치솟고 통화 가치는 폭락하고 마치 자경단처럼 시장 스스로 질서를 잡으려는 움직임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불안감이 영국 내부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글로벌 투자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확 쏠리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같은 신흥국 증시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국가 재정 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 글로벌 환경이 정말 불안정하네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국내 시장은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부동산 시장은 좀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올랐어요. 네, 좀 대조적인 흐름이죠.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고 LTV 비율도 좀 낮췄잖아요.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일단 한풀 꺾인 모습이고요. 게다가 추가로 DSR 규제 강화 이야기도 나오니까 당분간은 부동산 거래 자체가 좀 위축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부동산은 좀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군요. 네, 그런데 반면에 삼성전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이면서 연중 최고가도 찍고
6만 원대 주가에 안착하는 모습이었죠. 오,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건가요? 아무래도 곧 발표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요. 또 HBM 같은 AI 관련 반도체 모멘텀이 계속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참 시장마다 온도가 다르네요. 마지막으로 이건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한때 정말 열풍이었잖아요. 수제 맥주. 근데 요즘 많이 어렵다고요. 어메이징 브레인 컴퍼니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는 기사도 봤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아, 네. 그게 몇 가지 좀 구조적인 문제들이 겹친 결과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많은 업체들이 자체 생산 시설보다는 OEM 방식으로 맥주를 만들다 보니까 원가 경쟁력에서 좀 밀리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반짝 인기를 끌었던 그 콜라보레이션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가다 보니까 장기적인 브랜드 충성도를 확보하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도 있어요. 아, 너무 유행만 쫓았던 걸까요? 그런 면도 있죠. 거기에다가 최근 금리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면서 고정비 부담까지 확 커져버리니까 중소업체들 입장에서는 버티기가 정말 힘들어진 거죠. 또 요즘 소비자들 취향도 저도주나 RTD, 그러니까 바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음료 쪽으로 변하는 추세도 무시 못하고요. 결국 유행에 기댄 사업 모델이 가진 어떤 취약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번 주는 정말 국내외 정책 변화라는 큰 파도가 치면서 시장별로 또 산업별로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아주 뚜렷했던 것 같습니다.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지배구조 변화, 글로벌 재정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유동성 환경의 변화,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상법 개정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체질을 개선할 기회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준 셈이고요. 미국의 그 OBBBA 법안은 단기적인 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이라는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가는 거죠. 또 영국의 사례는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고요. 국내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동산과 반도체 시장 간의 온도차라든지 또 수제 맥주 산업 같은 특정 산업의 구조조정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외 경제 변수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여러분의 투자 결정이나 혹은 사업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혹은 어떤 위험 요인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더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